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발표된 쿠팡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쿠팡의 다음 로드맵이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기는 쿠팡과 같은 유통회사에게 대외적인 환경이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이 급격한 인플레와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회사, 특히 인터넷으로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재 기업인 경우 이 소비자의 소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소비하는 금액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이 쿠팡과 같은 대형 소비재 회사의 주가가 아웃퍼폼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의 기대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이제 국내 유통 1위 업체입니다. 분기 매출이 8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회사의 매출이 21%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유통업체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것이며 사업 모델 자체가 경쟁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성 고객의 증가율이 작년 4분기 1%에서 23년 1분기에는 5%, 이번 분기에는 10%로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 쿠팡을 이용하기 시작한 고객은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의미고, 현재 모든 고객 집단, 특히 가장 나이가 많은 고객이라도 쿠팡에서 구매하는 카테고리의 수와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분기에 1억 4,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상당한 갭 기준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잉여 현금 흐름은 조정 에비타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장기 가이던스인 조정 에비타 수익성을 1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3년 안에 5,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소멸 시장에서 아직 한 자릿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쿠팡의 성장은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는 거죠. 아직도 쿠팡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싫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3년에 약 4억 달러 수준으로 대만과 쿠팡 플레이, 쿠팡 이츠, 풀피먼트 서비스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4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쿠팡은 풀피먼트 서비스에서 패션과 뷰티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패션과 뷰티라면 화장품과 의류 제품이 대표적일 겁니다. 이 화장품과 의류 제품은 풀피먼트 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왜냐하면 마진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기 때문이죠. 사실 화장품과 의류는 소비재 제품군 중에서도 가장 매출 원가가 낮기로 유명합니다. 화장품과 의류의 매출 원가는 20%도 안 되죠. 이 말은 제품을 팔기만 한다면 이익률이 엄청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적인 H&B 스토어인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주력 판매 제품은 화장품입니다. 그것도 지역 내 임대료가 가장 비싼 입지 좋은 곳에 매장 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화장품이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인지 알 수 있죠. 의류 매장도 아직까지 임대료 가장 비싼 곳에 위치하면서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백화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임대업과 사실상 사업 구조가 동일합니다. 판매한 제품에서 30%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결국 백화점에 입점을 하려면 높은 마진을 가진 제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백화점 1층에는 화장품 가게, 2층, 3층, 4층 순서대로 의류 매장들이 있습니다. 결국 마진이 높은 순으로 백화점은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패션과 뷰티는 쿠팡의 풀피먼트 서비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온라인상에서 패션과 뷰티에 집중해서 마진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마진율이 높다는 말은 결국 판매자 입장에서도 제품이 팔리기만 한다면 높은 수수료도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쿠팡의 풀피먼트 서비스는 로켓 그로스 제품을 가장 상단에 노출시키면서 제품을 마케팅해서
고객에게 인도까지 쿠팡이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수수료만 30% 내면 되죠. 많은 제품들은 수수료 때문에 풀피먼트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망설여질 수 있지만, 화장품과 의류 제품은 제품을 팔 수만 있다면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판매회사는 제품만 쿠팡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나머지는 쿠팡이 다 알아서 해주죠. 올리브영이나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편하고 많이 팔린다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쿠팡의 대만 진출입니다. 이 쿠팡의 대만 진출은 쿠팡의 시장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쿠팡은 이제 국내에서 성공한 로켓 배송을 그대로 대만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쿠팡의 대만 매출은 8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국내 쿠팡 매출에 대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하지만 전년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대만에서 로켓 배송을 출시한 지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로켓 배송을 출시한 동일한 기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대만에서는 쿠팡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했던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만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대만은 인구가 2,400만 명이고 인구密도도 대한민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상도보다 약간 큰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서쪽에 위치한 6개의 직할시에 60%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동쪽 지역은 높은 산악 지역이라서 도시 형성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지리적인 환경만 보더라도 쿠팡이 왜 대만을 두 번째 시장으로 선택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대만의 인터넷 사용률은 94%에 달하지만 이커머스 비중은 12%에 불과하죠. 아직까지 과점화된 커머스 업체도 없습니다. 쇼피, 모모 등 여러 업체들이 10% 경쟁률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쿠팡은 한국에서 성공한 로켓 배송은 그대로 대만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켓 직구로 임대 창고를 짓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타이페이에 쿠팡 물류 창고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 쿠팡이 이걸로 끝나지는 않겠죠. 최소 6개의 직할시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물류 창고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로켓 직구를 넘어서 당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 배송을 시작할 것이고, 대만 현지 소상공인들과 협력해서 대만 현지화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쿠팡이 대만 시장과 함께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쿠팡이츠입니다. 쿠팡이츠는 작년에 5,900억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단건 배송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쿠팡이츠가 사그라들고 다시 배민이 선두로 치고 올라오나 했는데, 쿠팡이 다시 이츠 카드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배달 사업을 크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수료는 라이더에게 돌아가고 회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진이 극히 적기 때문이죠. 쿠팡은 치열한 경쟁에서 와우 회원 할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배민과 출혈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와우 회원에게 무제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마켓 쉐어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할인 혜택은 쿠팡이츠의 마켓 쉐어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할인 혜택을 위해서라도 와우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와우 회원은 혜택을 더 누리기 위해서 쿠팡에서 쇼핑도 하고 쿠팡 플레이를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쿠팡이츠의 경쟁력이 할인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어차피 라이더들은 콜을 먼저 받는 음식점에, 가격이 더 비싼 음식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10% 할인은 라이더가 받아가는 금액이 적어진다거나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쿠팡 자신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10% 할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차별성이 없는 쿠팡이츠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는 선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는 이츠 혜택을 출시한 지역에서 이미 이츠에 참여하는 총 와우 회원 수가 80% 증가했고, 식사에 대한 평균 와우 회원 지출이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점유율이 5% 이상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치를 구매하는 고객은 쿠팡 커머스에서 훨씬 더 높은 지출을 하고 와우 멤버십 유지율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번 쿠팡의 실적을 보면서 쿠팡의 외형과 체질, 이 재무적인 실적, 이 장기적인 비전까지 모두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활성 고객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이 매출이 커지는 만큼 많아지는 잉여 현금을 바탕으로 신산업에 그대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 시장은 쿠팡이 생각하기에 국내 이커머스보다도 더 쉬운 시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에 물류 창구를 짓고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쿠팡 와우 혜택을 더 늘려서 쿠팡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서 아직 오르지 않은 것은 주가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